안녕하세요. 자, 파워포인트 두 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요. 자, 글꼴에 관련된 것과 단락에 관련된 서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 기능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엑셀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거의 파워포인트 앞부분은요, 굉장히 쉬워요. 자, 볼게요. 자, 한국이라는 지금 보시면은 한국 애니메이션 협회라고 해서 제가 글씨를 써놨어요. 네, 애니메이션 못 바꾸잖아요. 한자로는. 그래서 한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꾸실 때는요, 마우스를 한자 바로 앞에 대세요. 자,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이런 마우스 모양으로 화살표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선택을 못 하고요. 마우스 모양을 한자에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한국이라고 뜨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한자 바꾸실 때는 정석은요. 네, 정석은 이렇게 검토 가시면 돼요. 검토에 가시면 한글 한자 변환이 있어요. 네, 한글 한자 변환이 있는데 이거 안 쓰죠. 저희 뭐 쓰죠? 그냥 키보드에 보시면요. 그 스페이스바 왼쪽으로 한자 키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키 누르시면 이렇게 한국이라고 떠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 지정을 하셔서 여기 자세히 버튼 보이시죠? 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한국이라고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 협회도 블럭을 잡으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이렇게 협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를 바꾸셔도 됩니다. 아니면요, 정말로 정석으로 하실 거면은요, 이렇게 3개 블럭 잡으시고서 검토에 있는 한글 한자 변환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3개죠. 하셔서 보셨을 때, 자,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한자. 여기는 한글로 나오고, 가로 열고 한자고요. 요거는 한자 나오고 가로 열고 한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문서 작성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어떤 기능도 있냐면요. 마우스를 이렇게 E자에 놔볼게요. E자에 애니메이션에 E자 마우스 놓으시고 삽입 탭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기호 그룹 있죠. 자, 수식이 추가되어 있어요. 2016 버전으로 들어오면서요. 수식이 있고요. 옆에 기호 있습니다. 자, 기호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기호가 저희 보시면은 글꼴은 이제 맑은 고딕으로 맞춰 놓는 편이고요. 하위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시면은 도형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죠? 도형 기호죠. 자, 하시면은 이렇게 도형 기호들 아마 많이 눈에 익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원하는 도형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삽입 해 주시면은 이 자리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여기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엑셀 수업 들으셨으면은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지금 쓰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은 기역부터 히읗까지 자음 있죠. 자음만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미음 눌러볼게요. 자, 미음 누르시고요. 키보드에서 한자키 누르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특수 문자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옆쪽으로 된 화살표 2개 있죠? 네, 보기 변경이에요. 눌러보셔요. 누르시면은 미음과 관련된 특수 문자들입니다. 그냥 여기서 다 쓰면 됩니다. 가장 장점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든 든지 미음만 누르면 얘네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써주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서 보셨을 때 삽입해서 기호를 쓰시느니 그냥 미음 하나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쓰시면 됩니다. 자, 넣어주시면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시옷 눌러볼게요.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시면은 자, 보십시오. 동그라미 기억 니은 동그라미 가나다 나오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시옷 말고요. 이응 눌러볼까요? 이응 눌러주시면요. 자, 이응입니다. 자, 이응 한자키 누르시면은 자, 보십시오. 동그라미 ABC는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 동그라미 1, 2, 3, 4는 필요하시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 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특수 문자가 어떤 거냐면요. 바로 미음과
시옷과 이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알아두세요. 네, 이 상태에서 전에도 아주 요거 괜찮아요 했을 때 써준 게 기억이었죠. 기억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셔서 여기 네, 보기 변경 버튼이죠. 누르셔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가운데 점 하시면 글씨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 네. 그래서 보셨을 때 기억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읒. 자, 지읒 하시면 어떤 거였죠? 이거였죠. 물론 1, 2, 3, 4 필요 없죠. 그런데 로마자, 소문자, 로마자, 대문자 쓰실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지읒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도 요만큼은 알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죠. 아마 그 나머지도 필요에 따라 쓰실 때 있으십니다. 가장 기본이 미음입니다. 알고 가세요. 자, 그래서 지금 네, 한자와 특수 문자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저와 함께요, 이번에는 글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글씨를 바꾸실 때요, 가장 많이들 쓰시는 것이 어떤 거는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블록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블록을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되고, 대신 클릭만 하지 마세요. 자, 제가요, 여기 한자 3개 이 자리에 마우스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 놓고요. 홈 탭을 눌러요. 자, 홈 탭에 보시면은요. 글꼴이라고 보이시죠? 우리 눈이 확 들어오게 한번 글자 크기 먼저 해볼게요. 자, 기본 크기가 60포인트예요. 제목이니까 그래요. 예, 일반적인 글꼴 크기는요, 이렇게 24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세 자와 개자 사이에 깜빡깜빡하죠. 누르셔서요. 잡을게요. 9포인트, 32포인트, 66포인트, 96포인트. 어때요? 제가요, 마우스를요, 세자와 개자 사이에 놨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애니메이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선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네. 세 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할 게 어떤 거예요? 마우스를 어떻게 한다? 클릭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의 띄우고 3개. 요 3개만 영향받습니다. 앞에 거는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요, 바꾸실 거면 블럭을 이렇게 다 잡으시는 거예요. 하셔서 글씨체를, 글자 크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떤가요?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글자 크기로 바꿔주세요. 거의 뭐 제목 같은 경우는 뭐 60포인트, 72포인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갑니다. 네. 제가 1번은 지울게요. 자, 그런데요, 클릭하지 않아요. 사실은 요 애니메이션이 3개에서 글씨를 클릭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마우스를요, 클릭을 해서 요 박스 보이세요? 박스가 보이는 이 점선의 마우스를 이렇게 놓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깜빡거리지 않죠? 이 상태가 장점이 뭘까요? 네, 우리가 블록을 잡아주면은요, 이따가 이렇게 글자 색깔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요, 어쩐지 약간 조금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록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선택을 하셔서 점선에 놓고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글씨체를 바꿔주는 편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이 상태로 놓고요. 저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블럭 안 잡았습니다. 글꼴에. 자, 아시죠? 글씨체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 글씨에만 포함이 되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보십시오. 자, 글씨체 이렇게 보이시죠? 네. 궁서체도 있고요. 동력 M, 동력 B. 제목 같은 경우는 뭘까요? 기왕이면 이렇게 굵은 게 좋아요. 하시고 글자 크기 보셨죠?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예요. 글꼴 크기 크게. 자, 여기 보세요. 누르시면요. 지금 선택한 거보다 6포인트 커졌어요. 그러다가요, 12포인트씩 커지고 24포인트씩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은요, 선택한 거보다 포인트가 하나씩 커지는 거예요. 1포인트가 아니고 지정해주는 포인트, 2포인트씩 하다 4포인트, 6포인트, 12포인트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어때요? 작죠?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인트보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글자 포인트가 작아지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맞는 거
편하게 쓰세요. 아니면요, 66포인트죠. 하나 더 올리면 72야. 내려왔죠. 아, 나 적어도 무조건 70포인트야. 그러면요, 요 자리 놓으시고 70 놓으시고 엔터 치세요. 그럼 그 포인트만큼 줄어들어요. 확실히 줄여야겠네요. 68. 네. 가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고치고도 68.5 그래요. 그래, 그럼 68.5까지 쓰세요. 엔터. 근데요, 문서 작성에서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파워포인트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68.5 인정해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 원하는 폰트대로 만들어서 써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아래쪽 내려가겠습니다. 가 세 개죠. 자, 굵게, 기울림, 밑줄입니다. 섀도우, 그림자죠. 자, 가나다의 중간에 3분의 1 지점에 밑줄 들어가 있죠. 뭘까요? 네, 취소선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면 없어져요. 네, 밑줄 뺄게요. 빼고요. 한 번씩. 네, 한글은요, 기울림 잘 안 해요. 예, 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지정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저 글씨체 조금 줄일게요. 이거 밑에 것 때문에요. 네, 해놓고요. 60포인트까지 줄였습니다. 자, 가나예요. 요 가나는 뭘까요? 문자와 문자 사이, 즉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입니다. 매우 좁게 하시면요. 자, 글자와 요 글자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다시 볼까요? 좁게, 표준. 네, 넓게 해요. 넓어졌죠. 매우 넓게, 더 넓어집니다. 나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걸 원해. 그러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기타 간격, 세밀하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넓게가 6피트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여기서 수치를 쫙 올려주죠. 그러면요, 숫자가 넓어진 만큼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납니다. 이것이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기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들 그냥 부통으로 놓고 쓰시는데, 나중에 저랑 같이 워드 아트를 하게 되면은요, 이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바꾸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글꼴 커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글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한글은 필요 없는 거고요. 영어에서만 포함된 기능이에요. 즉,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쓰실 때 그 AV 같은 경우 있죠. 영어 대문자로 AV나 AW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런 글씨 같은 경우는요. 자, 글씨체도 쫙 좀 크게죠. 네, 한번 썼던 거 위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A, V, 요 글자 사이가 어때요? 이렇게 요 A와 V자 사이 요 간격에 대한 조절 부분입니다. 즉 AV나 AW 등과 같이 연속되는 글자 사이 간격을 좁혀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웨이브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결정체죠. 요 사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네, 뭔가요? 보겠습니다. 자, 기타 간격 가셔서요. 자, 커닝 포인트가 기본이 12포인트가 잡혀져 있어요. 이걸 해제만 해도 확 표시 납니다. 자, 해제했죠? 자, 보십시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 커닝 포인트가 어때요? 더 넓어져요. 얘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요거를 조절을 해주죠. 조절을 해주면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맞게 이게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겁니다. 제가 블럭을 안 잡아서 그런가요? 네, 하셔서 수치를 한번, 네, 커닝 포인트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요, 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요게 요 커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글에서는 네, 별로 그렇게 많은 저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어에만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보셨을 때 요게 커닝 포인트고요. 요 자리 보세요. 요거는 이제 영어 대소문자 바꿔주는 기능. 역시 마찬가지로 한글에서는요. 네, 패스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볼게요. 클릭하고 누르시면은요. 어떨까요? 가 밑에 보셨을 때 어때요? 빨간 줄 쳐져 있죠. 글자 색깔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림자 색깔 약간 넣어가지고서 바뀌어져 있죠. 다른 색깔 원하시면은 여기서 넣으세요. 자, 요거는요, 보세요. 흰색 배경 1이에요. 네, 검정 텍스트 1이고요. 옆으로 넘어오시면 회색 25% 배경 2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가지고서 이렇게 줘요. 청회색 텍스트 2, 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움직여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부터 파란 강조 1, 강조 2, 강조 3, 강조 4, 강조 6까지 갑니다. 녹색 강조 6에 어떻게 될까요? 네, 얼마요? 강조 6에 40%더 밝게 그라데이션 처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색감에 민감하신 분들이요, 네, 여기로 가세요. 다른 색. 이건 표준색은 그냥 우리 아주 그냥 원초적인 원색 계열의 색깔이고요. 다른 색 체크하시면은요, 여기는 자 보세요. 이제 그래픽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현재 색깔이고요. 파란색이에요. 마우스 요거 드래그 하는 대로 색깔 변화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놓으시고서 하시면은 지금 요 색깔이 네, 이렇게 바뀝니다. 노란 계열로요. 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좀 예쁜가요? 여기에서 선택하기 어려우시면은요, 어디요? 표준으로 오세요. 그럼 이게 벌집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약간, 네, 이렇게 차이가 살짝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지정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 자세히 버튼 보시면, 요거 자세히 버튼이죠? 글꼴.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꼭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여기 보시면 취소선 같은 경우도 이중 취소선, 두 줄짜리 취소선도 있고요. 위 첨자, 아래 첨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줄 스타일 같은 경우 우리 기본적인 실선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밑줄 스타일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안 써요. 네, 하시면 되고요. 글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글꼴 같은 거를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민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이 글꼴 한자 한번 바꿔 봤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예. 아니면 뭐 아시면요, 이렇게 듣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2번, 3번 먼저 볼게요. 제가 지금 이 평생학습 도시의 세계 하셔가지고 해놓고서 쓰다 말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 지금 뭐 2번, 4번, 5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을 때 어떤 슬라이드냐면요. 한번 보세요. 예, 그냥 엔터키를 쳐가지고서 단락이 바로바로 나누어져가지고서 글머리 기호가 나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평생학습 도시의 개념 같은 경우는요,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쓸 때 조금 고민을 하세요. 처음이신 분들은요, 사실은 그냥 이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요만큼만 써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엔터를 칠게요. 그럼 당연히 글머리 기호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사회죠. 회차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무시하고 쓰세요. 네, 무시하고 쓰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엔터를 쳐버리면 글머리 기호가 생겨가면서 어때요? 문단이 분리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단을 할 때 문단이 찍혀요. 네. 아니면은 이게 파워포인트 ITQ 시험 보실 때처럼 Alt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네, Shift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넘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시고 쓰십시오. 예. 여러분들 뭐 시험 볼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쓰는 거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2번이에요. 자, 두 번째 거 슬라이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요, 저와 함께요, 이제는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네, 단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단락 중에서도요, 여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의 종류죠. 네, 블럭 앉아 볼게요. 선택하시고 박스 클릭할게요. 자, 클릭을 하시고 나셔서 단락 부분에서 여기 먼저 할게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네, 오른쪽 정렬. 그냥 한 번씩 눌러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양쪽 맞춤이죠. 왼쪽 정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혹시 한글에서 문서 작성하실 때 왼쪽 정렬해 놓으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자, 네. 자, 요거는요.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보셨을 때 이렇게 균등 분할이에요. 글씨가 많아지면은 이제는 더 이제 요 사이가 붙는 거고요. 글씨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딱 벌어지는 거죠. 균등 분할. 쓸 일 없습니다. 네. 요 균등 분할 같은 경우는요. 문서 작성하실 때 그 표에서 많이 써요. 그 표작성 있죠. 그 부분에서 많이 쓸 겁니다. 자, 왼쪽 정렬 바꿔 놓고요. 그 다음 이제 단, 1단, 2단, 단을 나눠줄 때 써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위쪽으로 텍스트 방향이요. 가로, 세로. 네. 지금 이렇게 박스가 적으니까 제가 세로를 놨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와 함께 그 표작상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가로 일단 넣을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종류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셔서 정렬 나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맞고요. 요 애니메이션에 있는 거 애니메이션 여기 세 개 있죠. 얘를 애니메이션 종류라든가 학습 평생학습 도시의 개념 제목, 여기도 제목, 여기 신용평가 제목 똑같이 한번 저와 함께 넣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애니메이션에 세 개 하시고 어떻게 해줘요? 서식 복사를 해줘요. 네, 하셔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애니메이션 종류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클릭만 해서 그래요. 사실은 드래그를 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평생학습 도시에 가셔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식 복사해서 넣기가 조금 불편하시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은요. 똑같이 다 넣을 거예요. 클릭해주고요.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ESC키를 누르기 전에는 이 서식 요 마우스 모양 보이시죠? 해제 안 됩니다. 자, 종류요. 드래그 할게요. 자, 그럼 바뀌어요. 3번 슬라이드 클릭할게요. 하시고요. 마우스 갖다 놓고요. 평생부터 개념까지 드래그 하세요. 바뀝니다. 4번 갑니다. 신제품부터 마케팅까지 드래그 하세요. 네, 5번 갑니다. 신용부터 모델 분석까지 드래그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일상생활에서는요, 이 슬라이드 자체가 복사돼 버리죠. 아니면은 이 애니메이션의 종류, 이 글씨를 어떻게 해요? 복사해서 3번에다 갖다 붙여놓고서 어떻게 해요? 글씨만 바꿔줘요. 그런데 혹시나 저처럼 다 안 바꿨을 경우에 이렇게 서식 복사를 응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거 아직도 마우스 모양 서식 복사죠. ESC 눌러서 해제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제 단락 가겠습니다. 자, 지금요. 애니메이션의 종류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극장용도 있고 TV 광고 제작용도 있고 교육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우리 어떻죠? 애니메이션의 종류에서 보셨을 때요. 애니메이션의 종류가 이만큼 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애니메이션의 종류는요, 뭐와 뭐가 있을까요? 용도에 따른 분류와 실험 및 예술력 용도용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와 세 가지가 있고요. 실험 및 예술용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다 이렇게 늘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애니메이션의 종류가 이만큼 있는지 알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락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용도에 따른 분류를 제외한 요 세 가지죠. 극장용부터 교육용까지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 잡으실 때 주의하실 점 어떻게 할까요? 마우스 모양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방향키로 들어가시죠. 그러면요. 왼쪽 버튼 누르셨을 때 잡으세요. 이렇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단락이 뒤로 가버렸어요. 즉 목록 수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들어 버린 거죠. 아니,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모르시고 계속 글자 크기만 이렇게 확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아니에요. 자, 마우스 모양이 이 모양이라는 건요. 뭐죠? 이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반드시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당겨 오겠습니다. 자, 어때요? 글씨 커졌죠? 자, 줄일게요.
네, 이처럼 똑같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모양이 이 방향키 모양이 아니고요. 극자에 바싹 갖다 대십시오. 그럼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해서요.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작화 기법에 따른 분류 있죠. 왼쪽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들어왔죠. 네, 이렇게 해서 블럭이 잡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는 겁니까? 목록 수준을 늘려주고 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락 부분에 이 자리 보세요. 자, 보시면요, 목록 수준 늘림 있죠. 마우스 클릭하고 누를게요. 자, 보십시오. 목록 수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용도에 따른 분류에 극장용과 예술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실험 및 예술용 애니메이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저와 함께요, 글머리 기호 바꾸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단락에 이 자리 보이시죠? 마우스 놓을게요. 놓으시고 나셔서 까만 점 놓겠습니다. 클릭하고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글머리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용도에 따른 분류하고요. 컨트롤 키 그 다음 누르시는 겁니다. 네, 누른 상태로 용도에 따른 분류.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블럭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그냥 블럭 잡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I자 모양 맞춰서 블럭 잡으시면 됩니다. 하셔서, 자, 글머리 기호에서 이번에는요, 옆으로 이동할게요. 옆에서요, 뭐 할까요? 저희요, 1번, 2번 할게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글머리 기호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다시 이 글머리 기호, 단락의 글머리 부호에 있는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있죠? 자, 매뉴얼로 들어오세요. 이쪽이나 똑같은 부분입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시작 번호가 1부터예요. 눌러졌나 보네요. 자, 1부터이고요. 텍스트 크기라고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즉, 텍스트 크기와 글머리 기호의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100%라고 나와 있고요. 색깔은 무슨 색이다? 지금 현재 검정색이죠. 자, 그런데 이 글머리 기호에 대한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네, 무슨 색으로 바꿀까요? 자, 이걸로 바꿀게요. 파란 강조 오르요. 자, 하시면요, 요 글씨체로 이렇게 바뀌어줍니다. 글씨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숫자 1번, 2번 글머리 기호가 바뀝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어때요? 바뀌었죠? 자, 저와 함께 바뀌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극장용부터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 잡을게요. 자, 이번에는요. 네, 여기로 갈게요. 제가 점을 했는데요. 이번엔 조금 굵은 거 할게요. 요거. 자, 어떤가요?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죠?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누르셔서요. 자, 글머리 기호미 번호 매기기예요. 아까 텍스트 크기가 뭐라 그랬죠? 네. 이 글머리 기호와 글자 크기가 얼마다? 100%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를 눌러서 80%까지 제가 줄여 보겠습니다. 자, 80%고요. 색깔 바꿀게요. 네, 주황 강조 2 선택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작아졌죠?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이게 글머리 기호입니다. 저와 요거 넘어가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신작품 맥카팅의 이해인데요. 이거는요, 네, 블럭을 이렇게 다 잡으면 안 되죠. 다 잡으면 안 되는데 일부러 다 잡았어요. 잡은 상태로요. 잡으세요. 없음. 이렇게 없애시는 거예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없애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없애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요, 다시 저랑 같이요, 글머리 기호 넣겠습니다. 자, 블럭 잡으세요. 블럭 잡으셔서, 자, 글머리 기호에서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누르시고요. 자, 번호로 들어갈게요. 번호에서 1번 AB로 넣을까요? 아니요, 로마자로 넣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럼 1, 2, 3, 4, 5, 6, 7이 있죠. 자, 여기서요, 3개의 블럭 잡고요. 2번부터 4번까지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다자원 척독법 블럭 잡습니다. 하셔서요, 뭘로 들어와요? 자, 목록 수준 늘릴게요. 자, 하시면 어때요? 1단원에 1, 2, 3, 2단원에 1, 2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1, 2 하시면은
간단하게 바뀌죠.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글머리 기호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재밌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저랑 같이 얘네들 먼저 들여놓을게요. 들여놓고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자, 기업의 부도 가능성 잡고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모델 해서 저와 블럭을 잡았습니다. 잡아놓고요. 한번 볼게요. 자, 글머리 기호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요. 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로요? 글머리 기호에 있는 그림으로 들어오세요. 클릭.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파일 보이세요? 찾아보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저희 이제 전산교육장에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파워포인트 수업 들으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삽입 눌러보세요. 네.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요. 내 거 컴퓨터에 있는 이런 기호까지도 여러분들이 글머리 기호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어떻게 줘요? 아, 좀 크다. 어때요? 줄이세요. 자, 이거는 70까지 줄일까요?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글머리 기호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저와 함께 이렇게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다시 1번 슬라이드로 가서요. 너무 줄 간격이 현재 조금 저거 해요. 예, 좁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용도에 따른 분류와 실험 및 예술용 용도에 따른 분류죠. 자, 그런데 보셨을 때 어떤가요? 그 1단원과 2단원에 차이가 얼마 없으면요. 어때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저와 함께 줘볼게요. 자, 용도에 따른 분류 블럭을 잡고요. 실험 및 예술용 애니메이션 블럭을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단락 한번 보세요. 단락에 이 자리 있죠. 네. 자,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단락 앞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실 때 이 단락 앞이 어딘지 아세요? 즉, 용도에 따른 분류 요 위쪽, 실험 및 예술에 따른 분류 요 위쪽입니다. 이 위쪽이 단락 앞이에요.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사이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 앞을요. 제가요 30이라고 바꿔주고요. 단락 뒤를요. 네, 6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 사이가 더 넓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어떤가요? 너무 많이 띄웠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단락이 많을 경우에는 아주 효과 만점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모든 문서나 이런 것들은요. 작성자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봤을 때 편안해야 됩니다. 제가 본 결과로 봤을 때는요. 가장 편안한 글씨체가 굴림이나 도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궁서체로 누가 해서 갖다 주면은요. 보고 싶지 않아요. 예,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궁서체는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 단락과 단락 사이의 간격을 한번 조절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조절을 해 보십시오. 자, 또요. 자, 이 부분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네, 잡았죠. 자, 이 부분 줄 간격이에요. 우리 기본적인 1.0입니다. 1.5예요. 확 늘어나죠. 2.0, 2.5, 3.0 이렇게 나옵니다. 1.5도요. 생각보다 어때요? 넓어요. 그래가면서 글자 크기가 작아져요. 자동으로. 요 자동 맞춤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아, 1.2가 하고 싶어. 어떡하죠? 저랑 1.2 바꿉니다.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블럭 잡으십시오. 여기서요. 어디로 가시면 돼요? 단락에 있는 요 자세히 버튼 누르십시오. 자, 나와 있죠. 저 줄 간격이에요. 자, 단락 앞에 요 앞쪽 요 간격이 이제 5피트로 되어 있고요. 자, 줄 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죠?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 배수로 되어 있는데 이 배수 부분으로 꼭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면요. 이게 1.5줄이나 한 줄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뭘로 바꿔요? 배수로 바꿉니다. 배수로 바꾸시고 이 자리에다가 1.2, 1.3 내가 임의대로 써주십시오. 써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죠.
자, 그러면 그 사이만큼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글자와 글자 사이를 내 입맛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매우 필요한 기능이에요. 여기 보세요. 너무 지금 간격이 좁잖아요. 그쵸? 이렇게 단락 위에 부분만 넓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단락에 들어오셔서, 네, 0.9라고 되어 있죠? 예. 배수예요. 고정으로 오시면 큰일 납니다. 배수에서요. 자, 1.1로 볼게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그만큼 늘어납니다. 간격은 이만큼 늘어나 있고요. 예,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요, 우리 왜 지금 보시면요, 애니메이션 요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요, 애니메이션의 종류에서 보시면 TV, 광고, 제작용 애니메이션, 교육용 애니메이션 나와 있죠. 그런데요, TV 광고하고 있고요, 제작용이라고 제작용을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문장이 분리돼 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 하나의 단락으로 나오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TV 광고, TV 광고에 제작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같은 줄에 넣지 않고 다음 줄에 넣고 싶어요. 근데 엔터 치면은 문단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 버리잖아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자, 시프트 엔터를 치십시오. 자, 그럼 점이 안 생깁니다. 그쵸? 자, 시프트 엔터예요. 놓고 시프트 엔터 치시고 괄호를 이렇게, 네, 닫으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PPT 수업 있죠. 이런 것 PPT 수업 중에서 그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넘어오실 때 시프트 엔터를 친다는 거.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요, 한 셀에다가 글씨를 쓸 때 알트 엔터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니요, 엑셀에서는 알트 엔터였어요. 다음 줄에 쓸 때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는 달라요. 쉬프트 엔터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은 너무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수업 내용이 많았어요. 제가 연습 문제 하나 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형태대로 한번 바꿔주세요. 요거는 제 거 블로그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